가족법인 좋은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거는 차이가 나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이전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미래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세금 줄이려면 가족법인 만들면 되나요? 이런 질문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족법인은 만든다고 바로 절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잘못 만들면 세금이 더 많이 붙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가족법인 만들기만 하면 절세가 된다고 해서 가족법인 만들어 놨는데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줄지도 않고 오히려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저보고 다시 한번 좀 봐달라. 이런 문의도 참 많습니다. 가족법인은 설립하고 등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세금을 줄이는 구조를 만드는지가 핵심입니다. 저는 가족법인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돈의 동선을 만들고 설계를 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부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법인이 좋다면 구조를 만들어서 본점, 주주, 정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나중에 급여와 배당, 자기주식 이익 소각까지 염두를 해 넣어야 되겠죠. 결국 부자들은 가족법인을 설립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구조를 이용을 해서 절세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족법인 실제로 언제 유리한지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가족법인 설립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제가 쉽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법인 저와 함께 설립하면 뭐가 좋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상담 요청 주시고요. 댓글로 남겨 놓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가족법인 활용 우선 한번 보고요. 어떻게 만드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쓴 책인데요. 이 책에도 아주 쉽게 설명해 놨거든요.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가족법인 좋은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거는 세율 구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사업과 근로소득이 있다면 투자 소득과 분리를 하는 겁니다. 가족법인 보통 시작하실 때 투자로 많이 시작을 하시거든요. 물론 사업이 커지면 가족법인으로 다시 세팅을 해서 구조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의 세율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이 되죠. 연봉 1억 정도 되면 세율이 35% 정도 적용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오를 일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최고 세율 45%가 적용이 됩니다. 꽤 높죠. 이 상황에서 투자를 해서 1억을 더 벌었다. 그러면 약 40% 정도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지방세 4% 여기에 건보료까지 붙으니까 투자해서 번 돈 반 이상 날라갑니다. 이거를 이제 가족 법인으로 분리를 해놓는 거죠. 법인으로 투자를 해서 법인은 2억까지는 10%, 2억이 초과해도 20% 이렇게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이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겁니다. 이건 가장 직접적인 장점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다음 세대로 부를 이전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족 법인을 세팅을 해서 사업을 했다고 치면 사업에서 이익 5억이 났습니다. 근데 이 가족 법인의 주주는 부모가 25%씩 그리고 자녀 25%씩 자녀 2명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5억 이익에 대해서 이 50% 정도는 자녀한테 나눠주는 거죠. 사업이 성장하고 투자에 성공을 하면 이 지분율만큼 자연스럽게 증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투자를 한번 볼게요. 투자를 해서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자녀한테 줄 때 증여세나 상속세 10%에서 50% 정도 적용을 받아서 이전을 해줘야 되죠. 다시 말하면 투자해서 세금도 내고 남은 돈을 증여하고 상속할 때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미리 지분율 25%씩 남겨놓는다면 2,500씩 5천만 원이 자녀들의 몫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증여가 되는 거죠. 투자를 하거나 사업이 성장을 할수록 이 지분율만큼은 아이들이 가져가는 결과가 됩니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세 번째 보시면 세금을 미래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 사례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원장님이 있었는데 원장님 연소득이 한 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세율이 한 40% 정도 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4% 지방세, 건보료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 반 정도 날라갑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해서 1억 정도 임대료를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세율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합산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1억에 또 5천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날라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임대소득을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떼놓는 거죠. 1억을 번다면 10% 세금 1천만 원만 내면 되겠죠. 그럼 세금 4천만 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10년, 20년 이렇게 투자를 이어가는 거겠죠. 그럼 이익이 쌓일 겁니다. 그럼 이 돈을 언제 빼죠? 중간중간 배당으로 빼고 급여로 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소득이 많으니까 급여는 안 빼겠죠. 나중에 사업을 안 하거나 퇴직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돈을 빼면 됩니다. 그때 가서 500 정도 월 빼겠다. 그러면 이때 세율은 어떻게 되죠? 한 15%나 24%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당장 임대소득을 받았으면 이 40%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았을
받았을 텐데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받으니까 15%나 24%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싼 세금을 미래로 이연시킬 수가 있죠. 세금 자체만 그런 게 아니고 요 4천만 원 재투자가 됩니다. 요 4천만 원 세금 차이를 법인이 재투자를 시켜서 계속 불려 나가겠죠. 수익에 대해서 복리 효과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첫 번째 세율 차이, 두 번째 증여 상속, 세 번째 세금을 미래로 미룰 수가 있다.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대부분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인에서 돈 어차피 빼기 힘들다. 그런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신 게 가족법인 안 해보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법인으로 투자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굳이 여기에서 돈 빼지 않습니다. 빼더라도 낮은 세율만 적용받게 빼고요. 배당만 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 아껴서 재투자를 하거든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을 투자 성공해서 낮은 세율 적용받아서 1,000만 원 내고 9천이 남았잖아요. 여기서 급여 빼지 않고 이거를 다시 그냥 재투자를 하는 거죠. 이 효과가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법인에 남겨놓고 재투자를 이어나가는 거죠.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주택을 사야 된다면 이런 방법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주택은 좀 목돈이 필요하니까 큰 돈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좀 빼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개인으로 그냥 소득세 내는 거랑 법인에 갖고 있다가 빼는 거랑 사실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란 기회가 생기고 약간의 쿠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당장 세금을 낼지 나중에 법인에 놔뒀다가 세금을 낼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에 낮은 세율로 이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재투자의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게 아주 크고요. 그리고 법인에 돈 인출하는 방법 아주 많습니다. 급여와 배당, 퇴직소득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이익소가 자기 주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급여가 많다면 무급여로 하다가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낮은 세율일 때 급여 빼셔도 되고 배당은 2천까지 15.4% 적용이 되죠. 그리고 퇴직할 때 한 번에 소득세 반 정도 내고 빼올 수 있고 이때 건보료도 없습니다. 괜찮죠? 이익소각은 6억 이상 정도 할 때 낮은 세율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이 자기 주식 활용하는 거는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되겠죠. 이런 플랜 자체를 이제 저와 함께 상담하시면서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법인 하기 전에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해도 되는지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넣어도 되는지 이렇게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설립할 때는 액면가입니다. 액면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이었다. 그런데 미성년이 되고 나서 한 10년 후에 그때 이제 주식을 주려고 봤더니 그때는 주식이 5만 원이 된 겁니다. 10배가 뛴 거죠. 그리고 이 10년 사이에 이익만큼 그리고 그 지분율만큼 증여를 해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죠. 당장 10년 후에 주고 싶어도 주식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25% 줄 수 있었다면 이때 2.5%만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주식 이전할 때 증여나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때 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설립 초기에 미성년 자녀 넣어도 되고요. 미성년 자녀 주주로 넣을 때 하나는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본금 납입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 1,000만 원이라면 25% 줄 거다. 그러면 250만 원은 자녀의 돈이 있어야 되겠죠. 없다면 증여를 하면 됩니다. 증여를 해주고 이 돈으로 출자를 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성년 자녀는 운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출자만 한 거죠. 돈만 낸 겁니다. 증여 받아서 돈만 낸 거고 실제 운영은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가족법인 세팅 잘 해놓고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때 가서 운영을 하고 급여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법인이 나한테 꼭 필요한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 필요 없는 사람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이외에는 다 필요하신 거겠죠. 보시면 개인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미만이고 투자를 안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5천만 원 미만이라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족법인이 필요하겠죠. 세율뿐만 아니라 증여나 상속 효과도 있잖아요. 그리고 증여와 상속 당장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족법인이 필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사람들을 또 한번 볼게요.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더 효과가 크겠죠. 이런 분들이 투자까지 하겠다.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 하겠다. 아니면 다른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 이런 분들한테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원장님들이 다른 유통업까지 할 거야. 이런 분들 좋고요. 그리고 30대인데 아버지가 자금을 주는 경우에 가족법인을 통해서 이전 받아서 이걸 또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0대 이상인데 자녀들과 함께 가족법인 만들어서 지분 늘려가는 이런 분들 참 좋습니다. 알고 보면 대부분 해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가족법인 어떻게 만들까요? 보시면 가족별로 전략을 짭니다. 지분율은 어떻게 할지, 정관은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나중에 급여나 배당은 어떻게 할지, 이익소각까지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전략을 만들고요. 형식적인 상황 만들어야 되겠죠. 주주 구성, 본점 이런 것들 만들고 실무 요건들 다 갖춥니다. 실무 요건이란 게 주총이나 이사회 의사록 같은 거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이게 사실 서류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제가 신경 쓰이지 않게 잘 만들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랑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상담을 우선 하고요. 요건 확인하고 전략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와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서 법인 설립해 드리고 사업자 등록 만들고 나서 이제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걸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형식적인 요건 다 갖춰 드립니다. 어렵지 않고요. 설립해 놓고 나서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상담 요청 주시고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 놓으시면 제가 직접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